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제는 영상에 조금 소음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패밀리 멤버들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미주은 녹화를 직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한 10분 동안 밥 먹고요. 그리고 나서 미주은 녹화를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에는 이렇다 할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주은 녹화를 진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하필이면 조금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제가 점심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시간대에 녹화가 진행돼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데 조금 방해가 됐던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영하는 시리즈 중에서요, 재미도 있고 공부도 하고 또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바로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순서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공개 영상 중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 리본고였잖아요. 그 이후에 리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리본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 향후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이 메디칼 테크 주식을 조금 더 갖고 싶다, 헬스케어 부분을 조금 강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최고의 텔레헬스 주식은 이라는 제목으로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리본고 대 텔라독 대 리본고의 경기를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5일 수요일 방송 1부 진행하도록 합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리본고 대 텔라독인데요, 두 종목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먼저 텔라독 보시면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132.97%,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본고는 더욱 대단한데요, 단 6개월 만에 주가가 467%,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가는 정말 무서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리본고를 올해 한 3월달, 4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 수익률이 지금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리본고는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리본고와 텔라독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고 대 텔라독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관전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리본고와 텔라독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두 종목 중에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 우리 한번 따져서 공부해 보고요. 두 번째는 리본고와 텔라독 중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종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본고와 텔라독 투자 기간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성장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매수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속 성장률을 보여줬을 때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 기간과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리본고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 90%, 95%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을 과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1년, 2년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5년, 10년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리본고 대 텔라독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영상은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빵 주식이나 테슬라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요, 1부에서는 일단 이 주식들이, 이 종목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인지 공부를 해보고요,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에 2부에서 본격적으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첫 번째로 왜 헬스케어 종목이 지금 전망이 좋은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리본고 텔라독을 아시나요? 그래서 리본고라는 기업 그리고 텔라독이라는 기업을 중요 사항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2부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덧 미주은의 구독자 숫자가요, 지금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새내기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왜 헬스케어 스톡이 유망한가?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따져볼 때 왜 헬스케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를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자료는요, 미국의 내셔널 헬스 익스펜디처니까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헬스 관련 비용 지출을 GDP 대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그 GDP 대비 헬스케어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러한 지출의 퍼센티지가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GDP 대비해서 10%가 넘어갔고요. 지금 2020년에 가까워 되면서 거의 20% 정도, GDP의 20%를 지금 헬스 비용에다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켓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는 자료는요, 우리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지금 몇 퍼센트 되는가, 내셔널 헬스케어 달러니까 전체 내셔널 헬스케어 펀드에서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그리고 메디케어 스펜딩에서는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은요, 현재 내셔널 헬스케어 전체 비용에서는 84%를 만성질환 환자를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99%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메디케어 스펜딩의 99%, 즉 메디케어라는 것은요, 미국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 혜택입니다. 이 복지 혜택 금액의 99%가 지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네요. 다음은요, Soaring US Healthcare Cost, 즉 헬스케어 코스트가 CPI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CPI라는 것은 Consumer Price Index니까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980년대부터 현재 2019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물가가. 그런데 지금 파란색은 뭐냐면요, 이 물가 상승률에서 메디컬 케어 비용만 따로 띄어서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띄어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거는 모든 물가 상승률을 합쳐놓은 거고요. 지금 메디컬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의 물가 상승률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이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코스트가 정말 비싸구나. 따라서 우리가 미국 시민들이 지금 헬스케어 코스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준비한 자료는요, 지금 2012년 자료를 부득이하게 가져왔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인데요, 하루 호스피털 데이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은 하루당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요, 하루 우리가 호스피탈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요, 미국에서는 무려 4,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500만 원이죠. 하루 입원하는데 5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차이가 지금 10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입원하는데 한 50만 원이면 다 되는데, 뭐 입원실 값, 그리고 뭐 약값,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값 다 합쳐서겠죠. 한 50만 원, 뭐 많아야 100만 원 정도면 하루 입원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무려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루 입원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 의료 진료의 높은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인구의 83%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도표는요, 65세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인구의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0년 현재를 보시면요, 전 인구의 한 17% 정도 되죠. 한 17% 정도가 65세 이상의 인구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하던 것이 약 10년만 지나서 2030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지금 변형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 50대 말,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10년 후가 지나면 지금 65세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메디컬 코스트가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겠죠. 인구의 에이지 변화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헬스케어 아니면 메드텍 이런 쪽에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메드텍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이 맹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반짝 효과다, 뭐 테마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이런 메디칼주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었는지 보니까요.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오렌지색이 S&P 500의 지금 상승률을,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헬스케어를 합쳐놓은 ETF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2019년 4월까지 통계를 낸 거니까 지금 바이러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S&P 500의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의 종목들을 합쳐놓은 거에 상승률을 보면 역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 쪽의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최근에 테마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2010년 이후에 꾸준히 그 성장이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봉고를 아시나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봉고라는 주식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지금 리봉고의 멤버에 가입하시면 패키지가 오는데요.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지금 이 혈압을 재는 그런 기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든 것이 바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혈당을 체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폰 가지고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하겠죠. 이 모바일폰을 통해서 계속 통보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재실 시간입니다. 아니면은 혈당을 재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받게 되겠죠. 모바일폰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기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러드 프레셔를 바로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바로 리봉고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은 그 리봉고에서 분석을 해서 어떠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지, 어떠한 액션이 지금 필요한지를 계속 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성질환의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리봉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대부분의 자료는요. 2020년 5월 19일 한 2달 정도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입니다.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은 부분 취합해 왔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리봉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슬라이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금 리봉고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비전을 짜고 있냐면 컨텐츠의 왕은 구글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왕은 페이스북. 그리고 커머스에는 우리가 아마존이 있다면 케어에는 리봉고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비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요. 리봉고라는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라는 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기기를 통해서 당뇨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블러드 프레셔를 지금 리봉고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따라서 리봉고라는 기업은 모든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 그리고 트리트먼트에 따라서 그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축적한 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축적하다 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 만성질환에 어떻게 대응하면 결과가 좋은지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발전된 트리트먼트를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봉고의 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인 인포메이션은요. 미국의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147밀리언이니까 1억 4,700만 명이잖아요. 거의 인구의 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크로닉 컨디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 많은 파퓰레이션 중에 40%, 그러니까 인구의 반이 지금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라는 숫자가 하이라이트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헬스케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부가 지출하는 돈 중에서 90% 이상을 우리가 만성질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까 확인한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리본고가 자기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마켓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 것을 투자자들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immediately addressable market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people with diabetes니까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의 수가 현재 31.4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즉 3,140만 명이죠. 3,140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요. 거기서 PPPY니까 per patient per year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의 환자가 쓰는 돈이 900달러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켓 시장 규모는 28.2 빌리언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people with hypertension, 즉 고혈압 환자를 얘기하거든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전체 숫자가 39.6 밀리언이니까 3,9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고혈압 환자들이 1년에 지출하는 의료 비용이 PPPY니까 per patient per year가 468달러다. 따라서 곱하면 이쪽에 고혈압 환자의 시장 규모는 18.5 빌리언이다.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리본고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46.7 빌리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마켓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요, 2019년 1년에 지금 사망한 성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뇨병으로 사망한 숫자거든요. 보시면 70세에서 79세 같은 경우는 남녀를 합치면 70만에 40만이니까 110만 정도의 70대의 환자들이 당뇨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대의 경우 65만 더하기 55만이니까요. 한 12만 정도 되겠죠. 12만이나 되는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숨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 나이대를 살펴볼까요? 저는 40대 후반이니까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합치면 한 55만 이상 되잖아요. 한 60만 가까이 되는데 이 60만 정도의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40대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뇨라는 질병은 굉장히 그 숫자도 그렇고 사망도 굉장히 많이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는 뭐냐면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 2030년, 2033년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리본고가 자기들이 얼마나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고 있는지를 넘버로 보여주는데요. 전체 클라이언트 수는 1252라고 나와 있고요. 멤버는 32만 8천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본고 같은 경우는 그 인디비주얼 게스트 멤버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다 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아니면 보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보험사가 계약을 맺어요, 리본고랑. 그러면 그 보험사에 가입하는 모든 멤버들은 리본고의 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하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니까 지금 1252개의 보험사 또는 기업과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인디비주얼 멤버의 수로 바꿔보면 32만 8천 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2만 8천 명 멤버 중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오지 않은 개인 가입자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건요, 2020년 1분기니까 올해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금 뉴 클라이언트 수가 380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하죠? 현재 1250밖에 안 되는데 올해 3개월 동안 380 기업이 새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멤버 수가 32만 8천 명인데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0만 명이 넘는 뉴 멤버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리본고가 얼마나 그 성장률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고요. 또 하나 지금 고무적인 것은요, 폴춘 500에 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30%가 리본고의 고객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NPS 스코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그런 용어입니다. NPS는 Net Promoter Score고요. 기존의 고객
고객들을 상대로 퀘스천을 하나 줍니다. 이 퀘스천웨어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제품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에게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레코멘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요. 거기서 0점에서 10점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 0점에서 6점까지 받은 것을 디모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9점하고 10점을 준 사람을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모터의 비율에서 디모터의 비율을 뺀 것을 우리가 NPS 스코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64점, 40이 넘으면 NPS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본고의 지금 NPS 스코어가 64라는 것은 고객들, 기존의 고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이빙은 뭐냐면요. 리본고를 가입함으로써 그 가입한 멤버들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약 2,000달러 가까운 돈을 인디비주얼 그 고객이 세이빙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멤버랑 레비뉴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2019년 1쿼터부터 2020년 1쿼터니까 1년 동안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넘버를 보시면서 리본고가 왜 그렇게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이 1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300% 이상씩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멤버의 수 역시도 2017년, 불과 3년 전에는 54K니까 5만 4천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5만 4천 명밖에 안 됐던 그런 멤버의 수가 지금 32만 8천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기업의 클라이언트 수는 218 기업에서 지금 1252 기업으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리본고가 우리한테 굉장히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하나인데요. We are just getting started.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리본고에 지금 가입한 당뇨병 환자의 수, 당뇨가 지금 리본고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리본고에 가입한 당뇨병 멤버 수가 32만 8천 명인데요. 지금 전체 미국에 있는 당뇨병 환자 수는 3,14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미국 인구의 10%가 지금 당뇨병 환자 3,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리본고는 오직 32만 8천 명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전체 마켓의 한 1%, 2%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리본고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가진 파이의 포션은 요거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즉, 우리 주식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리본고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니까 제발 우리 주식 팔지 마세요 라고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당뇨병을 가진 환자 수도 대단히 많지만 앞으로 지금 매년 당뇨병 환자가 50만 명씩 늘어난답니다. 현재 리본고 멤버의 수가 32만 8천 명이니까 현재 리본고 멤버 수보다 새로 발생하는 당뇨병 질환 환자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본고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요, 리본고는 지금 투자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시작을 다이아벳, 즉 당뇨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하이퍼텐션,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도 우리가 이미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다이아베치니까 당뇨병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들, 그리고 웨이트 매니지먼트, 비만, 정신질환 같은 거죠. 태도 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본고가 관여하고 있는 질병의 그 스콥이 옛날에는 그냥 당뇨병 그리고 기껏해야 고혈압이었다면 앞으로 계속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58밀리언, 99밀리언, 42밀리언, 64밀리언이라고 마켓의 규모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8밀리언은요. Fully Insured 인플로이즈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본고의 고객 중에
클라이언트 중에 보험사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사랑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멤버 수, 앞으로도 58밀리언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셀프 인슈어드 임플로이어니까 기업하고 다이렉트하게 컨택트를 하면, 예를 들어서 리본고가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를 찾아가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99밀리언이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굉장히 재미있고 그다음 중요한 시장이 나옵니다. 메디케어랑 메디카이드가 나오는데요. 메디케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을 우리가 지금 리본고가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밀리언 4,200만 명의 혜택을 받는 그 비용을 리본고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메디카이드는 뭐냐면요, 나이랑 관계없이 인컴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별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정부 보조금입니다. 메디카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메디카이드를 받는 사람들 역시도 64밀리언이니까 6,4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본고가 이 메디카이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보조금,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서 주는 이런 베네피셜 펀드를 가지고도 리본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켓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리본고가 지금 넷 인컴은 마이너스다. 아직 리본고는 흑자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리본고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자세한 지금 비즈니스 상황은요. 내일 2부에서 텔라독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텔라독을 아시나요로 넘어갑니다. 자, 텔라독을 아시나요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2020년 5월 3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부분은요, 텔라독 같은 경우는 리본고랑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 40개의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 월드맵을 보시면요, 북미 쪽만 시장이 아니고요, 유럽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런던, 파리스, 부다페스트, 뭐 바르셀로나, 리스본 다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도 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샹하이에까지도 지금 지점이 있는 거 봐서는 텔레독이라는 그런 기업은 리본고랑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 리본고는 지금 현재 미국 쪽의 마켓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 텔라독은 전 세계를 마켓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마 그 기업의 규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직원 수만 보면요,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리고 토탈 US 멤버니까 미국에 있는 멤버의 수, 지금 페이드 멤버겠죠. 이 멤버의 수가 4,300명이 아니고요, 4,300만 명. 한국의 인구를 따라갈 만한 그런 엄청난 숫자의 멤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텔레덕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지금 확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리본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당뇨 질환에서 시작을 해서 고혈압 그리고 체중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텔라독은 이미 그 규모 그리고 범위가 많이 넓어져 있는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텔라독을 통해서 커버가 되는 그런 진료의 범위를 살펴보면요, 에브리데이 케어니까 일상 케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마톨로지는 피부과 진료를 얘기합니다. 멘탈 헬스케어니까 정신과 치료죠. 그리고 전문의 서비스, 영양관리, 좀 어린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그런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백케어니까 척추관리, 그다음에 성건강, 뭐 케어기빙,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텔라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켓이 크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지금 진출을 했다. 한 군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아까 리본고랑 확장 방식은 비슷합니다. 즉 인디비주얼 개인 멤버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 아니면은 보험사를 통해서 멤버의 수를 확장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업하고 다이렉트 컨트랙트를 맺은 그런 기업들은 3M도 있고, 뭐 T-모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이네요. 뭐 보잉도 있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런 기업하고 체결을 하게 되면 이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확장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와 직접 연계를 해서 멤버를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절로 텔라독을 이용하는 멤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헬스 시스템, 헬스 플랜, 즉 뭐 보험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랑 연계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가장 키워드로 삼아야 될 그 단어는요, 풀 레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독은 리본고랑 조금 틀린 것이 굉장히 커버리지가 커요. 에브리데이 케어니까 일상 케어부터 해서 크로닉은 아까 말씀드렸죠. 리본고의 주력 그런 분야죠. 만성 질환 그리고 크리티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티컬은 뭐 중증 환자를 얘기하겠죠. 이런 중증 질환까지도 지금 모두 커버하는 게 텔라독이에요. 근데 텔라독은 아무래도 원격 진료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 환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만으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인터치 헬스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제휴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커버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호스피털, 병원이라든지 ER, 이머전시 룸, 그리고 앰뷸런스 서비스, 뭐 여기 보시면은 피지션 오피스, 뭐 파머시, 모든 서비스가 지금 인턴치 헬스랑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그냥 텔레커뮤니케이션만 하는, 원격 진료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이제 텔라독은 메디컬 케어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원포인트 서비스로 발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토탈 액세스랑 토탈 비짓을 보여주는데요. 토탈 액세스라는 것은 현재 가입된 멤버의 수를 얘기합니다. 텔라독에 가입한 멤버의 수는 63.5 밀리언이니까요. 6,350만 명이 현재 2020년 예상치고요. 그리고 토탈 비짓은 5.7 밀리언이니까 570만 명인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수가 토탈 비짓보다 적죠. 왜냐하면 토탈 비짓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보험사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영업을 했을 때 저절로 가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텔라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토탈 비짓의 수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타 기업에 비교를 해보면 이 토탈 비짓의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얼뜻 봐도 10% 가까이 되잖아요. 왜냐면 6,300만 명 중에 지금 57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9%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이용률을 보이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이게 사실 2,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용률이 텔라독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요, 정부의 그 복지 혜택하고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본고와 마찬가지로 State Medicaid Programs Reimbursing 이라고 써 있잖아요. Reimbursing 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환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병원에다가 이렇게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영수증 가지고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eimbursement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니까 주정부에서 주는 거겠죠. 주정부에서 주는 메디카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컴이 낮은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서 주정부에서 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텔라독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쪽 시장이 익스펜션, 확장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얘기하는데요. 그 혜택도 지금 텔라독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가 늘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보조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텔라독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2020년에 즉 연간 레비뉴 매출 성장률은 27% 정도 된다. 리본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27%의 매출 성장은 결코 무시할 수치가 아니죠. 그리고 US 페이드 멤버시니까요, US 미국 쪽만 따로 봤을 때 멤버십이 몇 퍼센트 늘었는가를 보면 역시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요, 애뉴얼 레비뉴니까 매년 발생하는 매출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CAGR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라 그래서 지금 매년 올라간 퍼센티지가 틀린데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한 55% 정도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5%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성장이었죠. 텔레닥이 또 투자자들한테 던져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텔라덕은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20%의 매출이 지금 이미 미국 외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본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널 그로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지금 텔라독이 변창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 역시 19%에서 50% 정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부분은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existing client가 기존의 고객이 추천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비즈니스가 30%를 넘는다. 그만큼 지금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얼마나 만족도가 높으면 그 고객이 추천을 해서 새로운 고객이 30% 이상 늘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0% 이상의 뉴 부킹은 멀티 프로덕트니까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텐션 레이시라는 것은 기존의 고객이 새로 멤버십을 얼마나 갱신을 하냐 그 레이트를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의 고객이 얼마나 빠져나가냐를 보면요. 10%밖에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따라서 텔레덕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을 하면 90% 정도의 고객이 계속해서 컨트랙을 연장을 해서 다음 해에도 사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텔라독이 우리한테 주는 회심의 슬라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요. 도메스틱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지금 국내 시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의 전체 인구는 한 3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3억 2천 명 중에서 아직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마켓이 얼마나 남았냐면 1억 9천이 남아있다. 아직 반도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터내셔널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할 텐데 세계의 인구는 11억 명이잖아요. 11억 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아직 99%의 시장이 어벨블하다라고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텔라독이 지금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마켓의 선두주자인데 앞으로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자리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본고와 마찬가지로요. 현재 텔라덕은 수익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에비타가 지금 마이너스 1.4%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51%의 수익률, 마이너스 30% 이러다가 지금 2020년 올해는 마이너스 1.4%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올 말이 되면은 아마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도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리본고와 텔라닥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기 전에 미리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어떠한 종목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내일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이 더 좋아지셨다면 그 호감다는 종목을 내일 경기에서 응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본고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텔라닥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일 경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